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한 깨알 팁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토익 고득점 달성에 필요한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이라는 뜻에서 토요영화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저 영화쌤과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토익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600에서 700점대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LC는 더욱 금방 점수가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요. 어려운 것은 LC 400점을 찍고 나서부터죠. 400점 초반에서 슬럼프가 한 번, 450점대에서 슬럼프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수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득점률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Part 1과 Part 2입니다. 오늘은 Part 2에 집중해 볼 텐데요. 변별력이 가장 높은 파트로 대두되는 파트인 만큼 Part 2는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쭉 넓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까지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이 고득점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나는 맞힐 수 있어야 400점대 진입이 무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편의 영상을 통해서 Part 2의 고난도 유형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Part 2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문사 의문문의 고난도 유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Part 2의 핵심은 의도 파악입니다. 토익 LC의 4가지 파트 중 유일하게 전후 문맥, 즉 컨텍스트가 제시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서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Part 2 전체 25문제 가운데 매달 평균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되는 의문사 의문문의 의도는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충실하게 답을 하는 보기는 우선순위 응답이 되겠죠? 예를 들어 where엔 장소, who에는 사람, when에는 시점 등과 같은 예상 가능한 답변이 제시된다면 누구나 다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Part 2에서 질문 앞을 잘 들어라. 앞만 잘 들으면 돼. 다 듣고 문제 풀 필요 없어. 하는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LC 400점대 미만의 점수에 만족한다면 이와 같은 트릭만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문사만 듣고 맞힐 수 있는 변별력이 낮은 문제들은 기껏해야 5문제 미만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달에는 그 개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에는 어느 정도의 풀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정답을 맞히려고 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게 측정되는 시험에서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을 벗어나는 고난도 응답들을 시험 전에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예상을 벗어나는 응답들의 패턴들을 살펴볼까요? 구독, 좋아요. 첫 번째는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문맥의 응답이에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모르겠는데요는 늘 언제나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I don't know, I'm not sure, I can't remember 등과 같은 쉬운 응답보다도 모르겠다는 것을 좀 돌려서 말하는 응답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Where is the entrance to the complex's garage? A. The space is heated during the winter. B. A parking spot might be open. C.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Where is the entrance to the complex's garage? 단지의 차고 입구는 어디에 있죠? 자, 입구의 위치를 묻고 있던 where, 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누구나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앞에 있는 where이라는 의문사에 집중해서 장소를 찾아가려고 기대했을 거예요. 자, 어떤 답변이 등장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The space is heated during the winter.
그 장소는 겨울 동안 난방이 돼요. 난방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장소로 묻고 있는데요. 말이 되지 않아요. A번은 문맥으로 일단 소거할 수 있어야겠네요. B번 들어볼게요. B. A parking spot might be open. 주차장은 might be open, 열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질문의 의도는 출입문의 위치예요. 네, 열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B번은 질문 속에 등장했던 차고라는 표현 때문에 주차 공간을 뜻하는 parking spot을 넣어놨던 함정을 제시하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보기 C를 들어볼게요. 장소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C.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다시. I'm afraid I'm new to the building. 네, 여러분, I'm afraid. 저 유감스럽지만 I'm new to the building. 저 이 건물에 처음 와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자신은 이 건물에 처음 방문한 방문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숨어있는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차고의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하는 보기는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나갑니다. When is the repair person coming over to the house? A. At the repair shop. B. It was over quickly. C. I thought you knew.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A. We plan to move out soon. B. It varies each month. C. From the utility company. Who's going to provide instructions to all of the volunteers tomorrow? A. I haven't thought about that yet. B. We're low on some provisions. C. I agree. She's an excellent instructor. Which television screen do you think shows a clearer image? A. The show we watched yesterday. B. I really can't tell the difference. C. That certainly clears up the issue. Who is going to be the new CEO? A. That's still being decided. B. Akita Nikori is our receptionist. C. I'll go congratulate her. 자, 여러분 문제 잘 풀고 오셨어요? 방금 푸신 문제의 공통점은 다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죠?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질문과 답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en is the repair person coming over to the house? 자, 언제 수리공이 집에 들릴까요? 라고 묻는 시점을 묻는 when 의문사 의문문의 답변으로는요. I thought you knew. I thought you knew 라고 했어요. I thought you knew. 전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자, 그럼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아는 줄 알았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자,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면 이번엔 2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ow much do utilities for this apartment cost? How much? 자, 금액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how much라고 질문하죠. 얼마예요? 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Utilities, 공공요금, 공공시설 요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공과금의 비용은 얼만큼이 들죠? 그냥 얼마예요? 라고 되뇌간다면 자, 정답 보기 B 들어볼게요. It varies each month. It varies each month. 매달 달라요 라고 말해요. 그럼 매달 다르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매달 달라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Who's going to provide instructions to all of the volunteers tomorrow? 질문의 길이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요점은 who's going to provide instructions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누가 지침을 제공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내일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누가 지침을 제공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I haven't thought about that yet. I haven't thought about that yet.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라는 말은 모르겠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가 되겠죠. 모르겠어요.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Which television screen do you think shows a clearer image? 네, 질문 앞에 which television screen이라고 했어요. 어떤 텔레비전 스크린이 더 clear,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네요. 자, 텔레비전 스크린이 여러 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중에 어떤 스크린이 더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can't tell the difference. I really can't tell the difference. 전 차이점을 알 수가 없겠는데요. 뭐가 달라? 똑같잖아. 차이가 없어요. 라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역시 모호한 응답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Who is going to be the new CEO? 누가 새로운 CEO가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자, CEO가 될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누구나 다 잘 맞힐 수 있겠죠. 그런데 That's still being decided. That's still being decided. 그것은 여전히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즉,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결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 CEO가 될지 모르겠어요. 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정답은 따라서 A번으로 선택이 되어줘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 B번을 잠깐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B번 찍으신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Akita Nikori is our receptionist. 아키타 니코리는 우리의 접수원이야. 여러분, 질문에서는 new CEO가 누가 될지를 묻고 있었잖아요. 지금부터는 국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 B번이 전달하고 있는 문맥은 새로운 CEO가 될 사람을 묻는 질문의 문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언급했다고 해서 섣불리 B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삥 돌려서 말을 하거나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간접적인 응답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을 끝까지 정확하게 듣고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만 놓고 본다면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오답 소거법. 오답이 분명한 보기들은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답을 도출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보기를 들을 때 오답이 확실하다면 X,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보류, 세모. 정답이 분명하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도출해 가신다면 이와 같은 간접적인 고난도 응답도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쌤이 준비한 6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Why didn't you email me the financial report yesterday? A. Yes, in the afternoon. B. Didn't you get it? C. Details about the budget. Why won't the ink cartridge fit into this slot? A. Cartridges can be quite costly. B. I placed it on the table. C. Turn it clockwise. What street is the Thompson Center on? A. As a matter of fact, it's right behind you. B. Yes, it's pretty close. C. Once the road is repaved, where's the year-end banquet taking place? A. Oh, I thought you'd be away next week. B. They served chicken and a salad. C. All the employees are invited. Where can I see the new Arthur Martin movie? A. Sorry, I can't help you move. B. On Friday at 7. C.
Is it already in theatres? How often do you fly overseas? A. The manager asked me to edit it. B. I haven't gone on any trips abroad. C. The airplane had mechanical problems. 자,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쌤과 함께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Why didn't you email me the financial report yesterday? Why didn't you email me the financial report yesterday? 자, why라는 이유를 묻는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었죠. Why didn't you email me? 왜 나한테 이메일 안 보냈어? 라는 이유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어제 나한테 왜 재정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니?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보낸 거야? Yes, in the afternoon. 자, 여러분, Part 2의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 or no로 답변할 수가 없죠. 따라서 보기 A번은 Yes, in the afternoon. yes만 듣고 그냥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2개가 남아있네요. Didn't you get it? Didn't you get it? 야, 왜 안 보냈어? 라고 했더니 못 받았어요? Didn't you get it? 하고 되묻고 있어요. 나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유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련해 되묻는 이런 보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대화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보기 B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놓으신 후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보기 C를 지워주시면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보기 C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Details about the budget. Details about the budget. 예산에 관한 세부 정보. 이건 이유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질문 속에 financial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산을 의미하는 budget, 이런 연상 단어를 제시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문맥이 말이 되지 않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won't the ink cartridge fit into this slot? Why won't the ink cartridge fit into this slot? 네, 여러분 질문 앞에 또다시 why라는 의문사가 등장했는데요. 자, why won't, 왜, why won't,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y won't the ink cartridge fit into this slot? 자, 왜 이 ink cartridge가 이 구멍에 맞지 않을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잠시 확인해 보고 가죠. ink cartridge 하지 않았죠? ink cartridge.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부분, 자, K하고 C하고 발음의 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ink cartridge 하지 않았어요. ink cartridge가 되고요. 자, 그리고 fit into this slot, this slot 하지 않았죠? 같은 자음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 앞에 자음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this slot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A번까지 연달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y won't the ink cartridge fit into this slot? Cartridges can be quite costly. 카트리지는 꽤 비쌀 수도 있어. 이건 카트리지가 이 구멍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질문 속에 카트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번은 지워주셔야겠네요. B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왜 안 맞는 거죠? I placed it on the table. 제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뭐요? 왜 카트리지가 안 맞느냐니까? 묻는 말에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맞지 않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며 보기를 들어주셔야겠죠. 자, 보기 C 확인해 볼까요? Turn it clockwise. 다시 Turn it clockwise. turn it clockwise. 그거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라고 알려줬는데요. 여러분, 보기 C번의 표면적인 의미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이지만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카트리지가 구멍에 맞지 않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이런 답변, 결국에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돌려 말하는 이런 응답 주의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treet is the Thompson Center on? 자, what street으로 출발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고유명사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물의 이름이겠거니 라는 것쯤은 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What street is the Thompson Center on? 네, 그럼 어떤 도로에 톰슨 센터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what street이라고 한다면
아마 도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강남대로요. 이런 식의 응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응답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죠. A번 가겠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t's right behind you. As a matter of fact, 실은 it's right behind you. 바로 뒤에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톰슨 센터 바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보기 A번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오답들도 확실히 소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로에 있죠? Yes, it's pretty close. 자, 못 듣고 지우시면 될까요? Yes, 듣고 보기 B번은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겠죠? 자, B번 가볼까요? Once the road is repaved, Once the road is repaved. 일단 도로가 재포장되고 난 후에요. 여러분, once로 시작하는 이런 답변은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는 응답이므로 when이라는 의문사 의문문에 가능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here's the year-end banquet taking place? 다시. Where's the year-end banquet taking place? 어디에서 연말 연회가 열릴까요? 였습니다. 어디에서 행사가 열리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고 답변으로는 우리가 장소로 답을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보기 A번을 확인해 볼까요? Oh, I thought you'd be away next week. 전 당신이 다음 주에 부재 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A번을 딱 들었을 때 이거다. 이런 느낌이 100%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세모로 표시를 해두고 나머지 보기에 오답 여부를 놓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사 어디에서 열리나요? They served chicken and a salad. 그들은 치킨과 샐러드를 제공했어요. 일단 보기 B번은 너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디서 열리나요? 했는데 제공한 음식으로 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죠. 보기 C로 확인해 볼게요. All the employees are invited. 모든 직원들이 초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리냐고요. 어디에서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뱅코에트 하니까 초대하다 이런 연상 가능한 매력적인 동사를 끄집어낸 함정이에요. 그럼 A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니 왜 A가 정답이죠? 여러분 질문에서 어디에서 행사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상대방에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part 2는 나와 너의 대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듣는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에게 행사가 열릴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전 당신이 다음 주에 부재 중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왜 가시게요? 가세요? 이런 숨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파트 2는 전후 문맥이 제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나 간접적이고 고난도인 응답을 듣게 되신다면 최대한 B, C, 오답을 소거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 문제는 정말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Where's the year-end banquet taking place? Oh, I thought you'd be away next week. 어떠세요? 괜찮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다음 문제. Where can I see the new Arthur Martin movie? Where can I see the new Arthur Martin movie? 네, 여러분 중간에 New Arthur Martin 이렇게 이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이름은요, 너무 집착해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Part 2에서는요. 자, 어디에서 can I see the new Arthur Martin movie? 뭐 배우의 이름이겠죠. 땡땡이의 새로운 영화 어디에서 볼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답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A번 확인해 볼까요? Sorry, I can't help you move. Sorry, I can't help you move.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이 이사하는 곳을 도울 수가 없어요. I can't help you move. move를 왜 넣어놨을까요? 질문 속에 movie 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넣어놨겠죠? 자, 일단 1차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자, 보기 B 확인해 볼까요? On Friday at 7.
금요일 7시 이거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보기 C를 확인해 볼게요. Is it already in theatres? Is it already in theatres? 그거 벌써 극장에 나왔어? 하고 되묻고 있어요. 자, 영화가 어디에서 상영되는지 어디서 볼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벌써 극장에 나왔어?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되물어 볼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How often do you fly overseas? How often do you fly overseas? How often? 흔히 우리 how often 하면 빈도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죠. 얼마나 자주 라는 의미로 fly overseas, 얼마나 자주 해외로 나가세요? 혹은 얼마나 자주 해외여행하세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빈도 표현 혹은 횟수로 답을 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The manager asked me to edit it. 매니저가 저에게 asked me to edit it, 그것을 편집하라고 요청했어요. 이건 질문의 요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응답이죠. 자, 그럼 A번은 넘어가겠습니다. pass. 보기 B 들어보실게요. I haven't gone on any trips abroad. 다시 한번. I haven't gone on any trips abroad. I haven't gone on any trips abroad. gone on any. 이 부분 소리 약간 붙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인 의미로는 저는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외여행을 하세요? 해외로 나가세요? 라는 질문에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는 응답. 괜찮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빈도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C가 남아있죠. 끝까지 확실하게 듣고 오답을 소거하셔야 되겠어요. The airplane had mechanical problems. airplane이 거기서 왜 나왔을까요? overseas, fly overseas 이런 표현 때문에 비행기에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어 라는 엉뚱한 내용 넣어놨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모두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죠. 이런 문제들이 실전에 나온다면 정말 청취력이 좋은 분들과 청취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줄 거예요.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고 있는 답변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펄2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문사 의문문의 고난도 응답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슬럼프가 왔을 때 조금만 참고 버틴다면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도약이 있다는 거예요. 300점 후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바로 400점 이상을 달성하고요. 450점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바로 495를 달성할 수 있어요.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점수가 잘 오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 영화쌤이 토익의 요점을 착착 짚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또 해커스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토익의 요점이 되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그럼 또 만나요. 안녕!